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과 이슈들 같이 나눠볼게요. 함께해 주실 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도 한번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주로 가볼까요? 예. 예. 아, 예.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요즘에 네, 핫합니다. 네, 아 이분이 뭐 그 이제 지구에선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지구에서 이룰 거 다 이뤘다. 예, 네. 이제 뭐 대통령도 만들고 뭐 할 게 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얘기 시작할까요? 네, 바로 해요. 바로. 네. 우주로 한번 가보자니까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9월 달에 그 지구 기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네 분을 이제 아폴로 이후에 가장 먼데 보내셔 가지고 이제 지구 기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는데 최근에 또 스페이스X가 여기 이제 보시면 스타쉽이라고 화성 탐사선입니다. 6차 시험 비행을 이제 시도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서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준비 중인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준비 중입니다. 아주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쁩니다. 예. 네.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일상상 조금 이제 연기될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준비 중인데 요 스타쉽 프로젝트인데 스페이스X라고 요게 이제 2020년도에 민간 나사를 보내는데 성공했었고요. 요거 이제 페이팔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 페이팔 창업을 해서 요거를 팔아가지고 요걸 샀어요. 사실 이제 다들 망한다고 했는데 요 망한다고 한 회사를 2002년에 5월 6일 날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기억하는데 이리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무궁화호 이런 걸 예전에 위성을 쏠 때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2017년 12월에 이제 요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위성을 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다들 망한다고 했던 회사를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걸 사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민간기 최초로 나사 우주 비행사 2명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데 성공했었고요. 제사용 로켓 펠컨 9이라고 로켓 발사해서 지금까지 287회 정도 발사해서 성공했었고 2020년 한 해에만 60회 정도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 한 방울꼴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 겸 CTO로 있고 이분이 진짜로 이걸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CTO로 있다는 거 보니까 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조원 수가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약간 그 의미가 있는 게 흑자로 지난해 돌아섰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가치가 200조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손만 대면 다 흑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고 일단은 이 우주 지금 민간인 우주 계획은 지금 3분 정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이분하고 블루 오리진이라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5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고 본인도 이거 타고 우주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버진 캐틀릭이라고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혹시 아실지 버진 그룹이라고 이분도 개짜시죠. 그러니까 3분 다 개짜예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공군을 태워서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2 우주선은 좀 문제예요. 다 적자예요. 특히 버진 캐틀릭은 지금까지 1조가 넘는 게 적자라서 거의 이제 본인은 버닝아웃이 됐다고 해서 이제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건 스페이스 X 정도가 가능성 있고 나머지는 다 적자고 버진 캐틀릭은 진짜 뭐 거의 지금 주식이 하나가 거의 1달러, 1.93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지금 사실은 거의 좀 투자에 대해서 여력이 좀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진짜 일론 머스크는 손만 대면 진짜 하늘이 돕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오늘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틀 연속 올랐어요.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네. 지금 몇 달러예요, 혹시? 지금 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289달러인가? 289달러. 네, 그 많이 정도 된 것 올랐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테슬라가 제가 볼 때 어제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예, 그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음. 제가 볼 때 많이 어제 14% 정도 올랐더니 오늘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아 이게 지금 언제까지 오를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또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에 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사랑하는 그런 296달러네. 아 296달러예요. 네, 아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300달러 네, 네. 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제 말씀하셨듯이 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어제 이제 약간 14% 올랐다가 어제 이제 2.9% 정도 올랐는데 한번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이제 1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총이. 그래서 이제 뭐 1조 달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TSMC 이야기도 바로 예, 한번 해볼까요? TSMC가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일단 미국에게 계속 그 화해 제스처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의 보조금과 수십억 달러의 돈을 주겠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서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 짓고 공장을 이제 애리조나 쪽에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이 금액이 확실히 더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금액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650억 달러니까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90조 정도 되니까 꽤 많은 돈인데 지금 이 돈만 해도 꽤 많은데 트럼프 정부는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차는 듯한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이조차도 지금 더 트럼프 정부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TSMC는 이것도 더 주고라도 이제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협상 카드로 그냥 네, 이제 하려고 그 공장을 하는데. 짓고 이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좀 1차로 마무리 짓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네, 네.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래요? 애플하고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진짜? TSMC와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TSMC 애리조나 공장을 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한 건 TSMC를 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반도체를 100% 가져가지만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 트럼프가 만족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빨리 마무리 지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린 이미 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협상을 뒤로 좀 하고 있겠죠. TSMC가 뭔가를 하면서 국제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웃음이 나오는. 아니 근데 정도로. 어쨌거나 네. TSMC는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못 내겠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장 건설 보조금과 뭐 대출 뭐 이거 해서 이제 확정하겠다는 건데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TSMC한테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을까요?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금 미국에서 돈을 좀 빨리 받아서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받고 뭘 하겠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보조금을 받고 뭔가를 하겠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TSMC 어떡합니까?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 TSMC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생각보다는. 네. 삼성전자 쪽에 관한 리스크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네.
좀 지켜봐. 아니,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음. 이제 그 지원금을 일단 TSMC는 받고 거기서 공장도 짓고 이러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돈을 꽤 많이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을 자기네들은 일단 좀 TSMC는 법에 따라서 받아서 공장도 짓고 이러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아마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미 법에 따라서 자기네는 공장 보조금하고 수십억의 대출을 받고 이제 미국 정부에게 공장도 지어주고 뭔가를 미국에 하겠다는 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한번 네. 지켜봐야죠. 이제 1월부터 정식 출범해가지고 집권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뒤로 마크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뭐 그 엔비디아 쪽에 그쪽 관련돼서 뭔가 지금 계속 책을 잡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위비 문제뿐만 아니라 요 TSMC가 계속 뭘 가져가고 있다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계속 본부장님 통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TSMC 소식은 본부장님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저도 뭐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원체 제한적으로 뭐 보도된 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새로운 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대출금을 이제 공장 짓는데 지금 나눠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받아서 이제 TSMC가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다시 미국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받는 구조는 보조금을 이제 받아서 미국의 공장인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다시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TSMC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뭐 예.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볼게요. 저희가. 다음 이야기 그럼 해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 엔비디아 얘기 좀 아, 해드릴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가격 어제 좋더라고요, 네, 2.25% 상승해서 148.8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3조 6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미국 기업 중에 넘은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조 달러 못 넘길 것 같은데 자꾸 넘긴다고 다들 저는 못 넘긴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넘긴다고 다들 희망상 4조 달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4조 클럽 넘긴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근데 희망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4조 달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돈의 가치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4조 달러가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엔비디아가 필요 이상을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필요를 못 느낄 텐데 뭐 굳이 뭐 시가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4조 달러 돌파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덩치를 키울 필요도 없으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네네 4조 달러 돌파를 언론은 이게 재밌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니까 4조 달러 돌파 눈앞 이렇게 뭐 테슬라도 1조 달러 돌파 눈앞 이렇게 막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막 쓰기 편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요. 그냥 미 증시가 지금 뭐 어쨌든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계속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도 1.5% 급등하고 있고요. 아마존, 넷플릭스도 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있고 AMD도 뭐 특별한 호재는 없는데요.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텔도 올랐어요. 제가 볼 때 인텔 같은 경우도 거의 4.7% 올랐고 TSMC도 사실은 뭐 많이 올랐더라고. 4.12% 오르고 뭐 다 올랐습니다. 예. 요즘에는 진짜요. 그 국내장 전문가님들도요. 해외 주식하라고. 아니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국내장 하시는 분들도 해외 주식 막 네.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해외 주식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해외 주식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본인이 맞췄다고 막 그 다음 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제 지식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그분들이 보고서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달장 보고 분석하고 그냥 거의 보고서 어디 그 사이트 그 뭐죠 그
연준이 보고. 들어가서 그 보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안에 가서 해석하고 뭐 보시고 막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특별히 뭐 거기서 특별히 비싼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 않을까요? 네, 비슷한 거 아시죠? 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네, 네. 정보들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부터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관계자처럼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를 선별하는 눈을 좀 기르는 게 그래도 시장에선 좋지 않을까. 근데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 너무 막 지금 막 다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장하고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정말 그분들은 뒤도 안 보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느끼는 게 정말 투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 던져서 하나를 뽑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넣어서 정말로 이게 딱 넣어서 자신들이 뭐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넣어서 바로 이게 호재가 있고 호재가 없으면 그냥 바로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가능성을 보거나 이렇게 이런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넣었는데 이게 어디다 뭔가를 이게 투자한 게 가치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게 장에 반영이 되는 미국장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AI를 위한 미래를 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내일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가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장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시장인 건가요? 이익 실현에 관해서는 이익 실현에 관해서는? 너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또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막 떨어지는 경우는 그게 뭐 만약에 메타 같은 경우도 뭔가 있었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걸 인수를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 메타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많이 썼다 돈을. 그럼 지금 당장은 그게 메타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장에선 떨어지는 거죠. 지금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네. 너네가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네, 하고 있어. 네.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에 좋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바로 그냥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투자한 만큼 지금 걷어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예, 투자한 사람 시장에서 던져버리시는. 예. 오. 바로는 그게 이제 자기는 이익 실현을 못 하니까 바로 오. 주식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테마 이슈 이런 거 네, 쫓아가기 네, 네. 바쁜데 네. 조금 거기 더. 분들은 단타인가요, 그게? 단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주식 투자에 관한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시는 분들만 좀 네네네.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그냥 아예 이제 나의 자산의 일부를 이제 기업에게 투자하는 네네네. 그 마인드 자체가 네.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반영되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렇게 반영이 바로 될까?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냐? 아니,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로 물론 결과론적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나 말씀 더 있을까요? 얘기하자면 하나만 이제 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정도 이제 매출은 증가했는데 우리 돈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4,725억 원 정도 매출은 기록했는데 성장은 많이 영업 손실이 꽤 됐습니다.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10억 정도 났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유료 콘텐츠가 주목할 만한 성장이고요. 인공지능 추천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적자가 좀 많이 났고요. 근데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한국에서랑 일본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20%와 25%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IP 쪽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N에서 성장하는 제작하는 스위트홈 시즌 3하고 이제 신의탑 시즌 2, 여신강림 같은 그런 프로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좀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주목해야 할 게 쿠팡이나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계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좀 실적 같은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 제가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IP 관련된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좀 유심히 보시고 투자를 좀 해외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해외 해외 IP나 콘텐츠들이 원체 잘 나가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뭐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지 너무 이렇게 정체돼 있다 그럴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웹툰만 너무 하다 보니까 IP 관리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7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하고 많이 맞춰보도록 해주십시오,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 파월 이야기. 파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늘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랩소디에서도 같이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뭐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 나를 자를 수 없다. 너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를 자를 수는 없다라는. 진짜 못 자르나요? 사실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고 임기가 2년이 좀 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뭐 그 임기 얼마 안 남고 이제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임기자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 다음 임기자에 대해서 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파월의 입보다 그의 그쵸, 입을 그쵸. 예. 더 집중을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재정 정책을 그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거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묘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거를 시장이 그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아마 트럼프가 하려고 이미 거론 중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심이 없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전략이 좋네요. 전략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다음 선임자 다음 자를 빨리 찾고 있고 몇 명 거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면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금감원에서 이제 트럼프 테마주랑 가상자산 변동성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서울경제 TV에서 서울경제 신문에서 나온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드실 텐데 여러 가지 생각 드실 텐데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게 왜 웃으시죠, 본부장님? 네? 웃음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 시장에 맞는 건 잘 몰랐어요. 조금. 그렇죠. 네. 감시를 하겠다, 변동성 감시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S&P 500 지수가 이만큼 이제 수치상 이거는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거라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역시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장마감하고 블랙록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여기 보시면 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이게 1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투자자분들은 선택지가 넓어요. 거래소에서 직접 사셔도 되고 난 그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 운용사 ETF를 사셔도 되는데 이제 미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운용사 많이 선택을 하셔서 물론 직접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격이 지금 75,000달러까지 또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은 토탈량은 더 많아요. 13억 달러, 13억 8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1조가 훨씬 좀 넘는 금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뉴욕 시장에 간밤에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앞서서 뭐 이런 시장의 잘못된 정보들을 같이 예약을 나눴는데 이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이거는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는 이제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끔 법이 또 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암호화폐로 세금과 기타 도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025년도 중반부터 페이팔이 관리하는 보안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주 중에는 디트로이트 말고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다른 주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잘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가치, 세금 납부의 수단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워낙 많잖아요.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플 코인이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리플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리플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인데 일단은 이제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는데 SEC가 항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물론 리플은 리플 자체적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점도 있지만은 이 소송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계속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내용이랑 같이 이어지죠. 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트럼프가 이제 사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좀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댄 갤라거라는 분과 폴 애킨슨이라는 이제 두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EC 지금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던 걸 취하하거나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기사에서는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1달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0.5달러 정도 선이니까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SEC 위원장이 바뀌면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소식들 압축적으로 딱 잘 전해드렸고요. 권도영 가는 그 친구는 한국으로 옵니까? 미국으로 합니까? 그거는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아직 최근에 결정 못했다고 속보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위조 여건으로 걸렸던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 둘 다 이제 송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물어보세요. 한국 국적이 아니지 않나요? 그 친구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터폴에 수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피해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분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국인에 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사기 아닌 사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망을 다니다가 그 위조 여건으로 거기 조그만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처럼 거기에 걸린 건데 이제 미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고 한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 잠깐 한 번만 찾아볼게요. 최근에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한국으로 오는 거는 처벌이 약해서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으로 오면 한국은 경제사범이 굉장히 약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거래소를 파산시켰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처음에 100년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기에 관한 그런 법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한국까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인 거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권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했던 그 의견을 받아들였대요, 몬테네그로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몬테네그로에 조금 머물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어디를 가게 되든. 몬테네그로에서 지은 죄는 사실 위조 여건이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자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큰 범죄긴 한데 이제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죄여서 아마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내용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안 맞아서 일단 여권관리국에서 일단 그거를 잡았는데 누군지 이제 신상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터폴. 근데 거기까지 갔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도 처음 듣는 나라잖아요. 근데 SBS에서 그때 갈 때 싱가포르로 막 따라 잡으러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갖고 원래는 이제 코인을 발행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버린 그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갑 추적을 또 막 하면서 지역을 축소시켰고 또 SBS에서 그렇게 했던 건 아마 어떤 시각에서는 싱가포르로 갔다고 봤겠죠. 근데 네네네네. 실제로는 계속 잡지 못했다가 이제 몬테네그로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그럼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거기인데 아무도 몰랐나요? 잡히기 전까지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와. 하고 있더라고요. 잘 숨어 계시다가 잘 숨어 계셨는데 네. 그것만 안 들켰으면 움직이지 네.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경유지였다라고 해요. 경유해서 어디서 가기로 네, 어디를 딱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안 움직일 생각이었는데 네, 아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폐쇄적인 국가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좀 없고 뭐 인터폴을 때린다고 해도 뭐 그런 딱히 그런 게 없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분들에게 아, 생각하면 진짜. 천운이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갚겠다는 그런 기사 나왔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갚겠다라는 거기보다는 지금 그 코인이 한창 폭락을 했을 때 네. 줌 같은 거를 키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도망 중이셨어요. 근데 줌 같은 걸 보면 켜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긴 했어요.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 사기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도망 다니셨던 거죠. 한국 분이라는 게 좀 그러네. 참.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겠냐면 뭐 돈 욕심 아니면 이제 본인 말로라면은 이제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 코인이 망가질 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럼 제가 새로운 프로를 시작할 때 한번 해주시죠. 경계톡에서 경계톡에서 한번 네. 해주시면 다음 주에 네. 한번 재밌을 거. 재밌다고 하기도 약간 좀 요거 관련 사건에 관해서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들을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개당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에만 4.7%까지 상승하며 8만 92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략적인 비트코인의 비축을 추진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규제 당국자를 임명해 미국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계획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가상자산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실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했습니다. 대선 직전 7만 3천 달러 선을 맴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당일 처음으로 7만 5천 달러를 뚫었고 줄곧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날 마침내 8만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350억 달러 규모의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목요일 약 14억 달러의 뭉칫돈이 쏠리기도 했다며 하루 최대 규모의 순유입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상자산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비트코인이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디아 마켓의 닉 필포트 공동 설립자는 ETF와 광범위한 가상자산에 자금이 쏠리면서 내년 1분기 혹은 그보다 더 빨리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원으로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벌써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꺼내들며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중 겨냥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중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유럽연합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주초 중국 고객사들의 이달 11일부터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AI 클라우드를 위한 반도체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TSMC의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공급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그래픽 처리 장치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TSMC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장조사 업체 테크 사이트인 중국 화웨이의 첨단 AI 칩셋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 프로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자 공급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TSMC의 조치에는 트럼프 컴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움직일 뿐 아니라 TSMC는 선량한 기업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TSMC를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복에도 사용할 배터리를 공급한 데 이어 스페이스X와도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에 사용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할 제품은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로 스페이스X가 새로 선보이는 우주 왕복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이스X는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주 왕복선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발사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의 첫 조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6년 나사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사의 유인 우주선에 사용될 배터리로 적합한지 안정성 평가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에 들어갈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주 분야 포트폴리오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공급한 배터리가 제 성능을 해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스크와의 협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후원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달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머스크가 주장하는 로켓 발사 횟수와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스페이스X는 더 많은 우주 왕복선을 보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급 기회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일정한 지수 구간을 오르내리는 박스피에 지친 투자자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미국 증시로 투자 이민을 떠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에 자금 유입은 물론 평가액도 늘어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7일 기준 1,013억 6,5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7.4%에 해당하고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시총과 맞먹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한국 증시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 84억 달러를 겨우 넘은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말 약 442억 달러, 지난해 말 680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투자 의미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대신 관세 등 무역 장벽 강화로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8만 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간 15조 원 이상의 물량을 처분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60조 원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성전자 주가는 5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7월 말 종가인 8만 3,900원 대비 약 32% 하락한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7.54% 하락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3개월 전 500조 원대에서 현재 344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약 10조 원어치 매수했으나 8월 이후 15조 원 이상을 처분하며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7월 말 56.46%에서 52%대로 낮아졌습니다. 매도세의 원인은 HBM, 엔비디아 납품 지연,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 반도체 과잉 생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됩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반도체 부문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다올투자증권은 9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저가 매수 기회를 고려하되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시점이 향후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만 이케아, 무인양품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오심, 스웨덴의 가구기업 업체 이케아,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등은 중국 본토에 새로운 매장을 계속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부유층 중국인들은 여전히 고가 해외 브랜드에 지갑을 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심 차이나의 부국장 릴리양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SCMP와 만나 중국 부자들은 품질을 우선시하며 평판이 좋은 해외 브랜드를 신뢰한다며 가격이 시장 평균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가성비라 소비하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무인양품도 중국 본토에 매년 30개에서 40개의 신규 매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무지 차이나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우 씨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의 주요 상권에 더 큰 규모의 매장을 세울 계획이라며 소비는 수요는 여전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케아 차이나의 신디루안 부사장도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 개량 시장이며 잠재력이 크다며 우리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올바른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SCMC는 이들 기업의 낙관론은 최근 중국 소비 침체로 저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소비가 급감한 명품 시장과도 사뭇 다릅니다. 실제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을 보유한 캐링그룹은 지난달 23일 올해 실적이 지난해의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밝혔고 루이비통, 디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역시 3분기 중국 매출이 16%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들 명품 기업은 재고 소진을 위해 50% 할인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급등,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19% 오른 321.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중 한때는 328.71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4월 25일 이후 약 2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3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도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은 미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8,07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중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르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에 이어 명실상부한 매그니피센트 7 위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당선 직후부터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분야에서 핵심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머스크가 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보효율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으며 상하원 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 지원을 포함해 최소 1억 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CFRA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게린 넬슨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최대 승자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로이터스 통신에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SK 하이닉스의 미국 첫 반도체 생산 공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변수를 맞았습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 지원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미국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에 세워질 SK 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 팹은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팹 부지 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이며 회사는 팹 운영을 위해 추후 200여 명의 직원들을 현지로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는 착공 준비와 더불어 향후 팹 운영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인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현재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 퍼뷰대와 인턴십 협약, 공동 연구 프로젝트 계약 등을 맺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첨단 패키징 부문에서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위해 새 팹 인근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계약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서두르라는 공지가 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차분히 진행돼 온 팹 건축 작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새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대 4억 5천만 달러,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 거액의 보조금을 안긴 칩스법에 대해 아주 나쁜 거래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물론 첨단 팹 건축을 환영했던 현지에서는 향후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팹이 들어설 퍼듀 리서치파크 총 면적 중 SK 하이닉스와 인근 입주 기업들의 할당된 부지만 전체의 40%가 넘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서치파크 내 연구 인력은 3,200명 수준인데 향후 SK 하이닉스와 협력 기업이 창출할 일자리는 최대 5,000명으로 추산돼 고용 효과도 막대합니다. 2026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구축할 첨단 팹에 더해 새 보조금 지렛대를 잡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었던 삼성전자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부문 모두에서 위기를 겪는 회사로서는 미국 팹을 첨단 공정의 핵심 기지로 삼으려 했는데 상황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